안녕하세요, 미노타우루스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이번 영상 역시 사이코지만 괜찮아 방영 직후 만드는 리뷰 영상입니다만, 이번 영상은 지난 영상들과는 달리 유독 갈리는 시청자들의 반응과 그러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사이코지만 괜찮아라는 작품은 몹시 신선하고 정말 재미있는 드라마로 기억될 작품입니다. 이는 아마도 이렇게 리뷰 영상까지 찾아보시는 이 영상의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인 부분일 거라 생각해요. 이 드라마가 무엇보다 다른 드라마와 다른 차이점은 로맨스 드라마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초점이 주인공들의 애정관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신병원을 배경으로 하여 등장하는 다양한 환자들의 실제 정신병적 증상들을 자세히 보여주면서 그 정신병의 원인이 되는 각각의 트라우마들이 마치 퍼즐 조각처럼 주인공들의 로맨스 서사를 한 조각씩 완성해 간다는 점과, 또한 주인공들에게 직접적으로 트라우마를 제공한 숨겨진 대척자, 유명 범죄 추리소설 작가이자 강태상태 형제 엄마의 살인범이자 문영이의 엄마이기도 한 도희지에 대해 미스터리한 단서들을 작품 가장 초반부터 꾸준히 보여주면서 시청자로 하여금 이 도희지에 대한 궁금증을 끊임없이 증폭시켜 이 작품을 보는 모두를 서쪽마녀 도희지를 쫓는 탐정으로 만든 점이었습니다. 지난 1화부터 14화까지 사이코지만 괜찮아는 정말 로맨스물로도 힐링물로도 또한 범죄 추리물로도 아주 괜찮은 작품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15화에서 확 시청자들의 의견이 갈리게 되었죠. 이는 14화까지 이 드라마가 이 도이제라는 캐릭터를 통해 지금까지 쌓아온 시청자들의 기대가 그만큼 컸기 때문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일단 14화의 마지막은 정말 이 드라마를 지금까지 보면서 느꼈던 그 어떤 편도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위기감이 폭발하면서 끝났으니까요. 정말 1화부터 14화까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를 시청자들에게 주지시켰던 그 도이제와 주인공 강태가 만나면서 끝이 나는데, 이 작품의 처음과 끝이기도 한 모든 떡밥의 중심에 실체가 드러나면서 에피소드가 끝이 났는데, 당연히 15화와 도이지에 대한 시청자들의 기대는 폭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솔직히 지난 1화부터 14화까지 어마어마한 괴물이라는 서사를 쌓아온 이 끔찍한 도이지의 퇴장이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빠르고 싱겁게 끝이 납니다. 이러한 도이지의 퇴장, 작가가 뭘 얘기하고 싶은지 어느 정도 짐작은 됩니다. 사실 어린 시절 무섭다고 생각했던 트라우마는 막상 어른이 되고 나서 보면 별거 아니다. 그들에게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던 도이제 역시 엄청난 괴물이 아니라 그냥 별거 아닌 한 명의 나약한 인간일 뿐이었다. 트라우마를 이겨내는 것이 쉽지 않지만 사랑하는 사람들과 힘을 합치면 이겨내지 못할 것도 아니다. 어린 시절 마냥 두려웠던 것을 마주하여 이겨내고 아이들은 어른이 된다. 뭐 이런 의도로 그 도이제를 이렇게 허무하게 퇴장시킨 것 같은데, 자, 바로 이 부분이 시청자들의 의견이 갈릴 수밖에 없었던 부분입니다. 커뮤니티 반응들 보면 이것이 이 작품의 의도에 부합하는 부분이니 괜찮다라는 의견과, 다른 캐릭터도 아니고 도이제인데 이렇게 끝내는 건 말도 안 된다라는 의견 대립이 주된 논쟁거리인데요. 두 의견 모두 충분히 일리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굳이 제 생각과 더 부합하는 의견을 꼽으라면 저는 다른 캐릭터도 아니고 도이제인데 이렇게 끝내는 건 말도 안 된다라는 의견에 가까운데요. 이 작품이 인기를 끌게 된 요인은 많겠지만 그중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바로 도이제라는 미스터리한 캐릭터를 통한 공포적인 분위기와 비밀스럽고 스릴러적인 연출, 그리고 추리할 거리를 시청자들에게 직접 던져준 부분이란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로맨스적인 서사, 힐링물로서의 서사도 좋았지만 분명 이 작품은 추리물로서의 서사도 아주 괜찮은 작품이었습니다. 이 작품이 이렇게 괜찮은 작품으로 평가받게 된 데에는 바로 이 추리물로서 쌓아온 도이지의 서사 부분 덕택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아니, 감히 제 주관적인 의견을 말하건대 이 작품의 모든 떡밥의 시작과 끝이라고 할 수 있는 도이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도이제를 어떤 의도로 그랬는지는 대충 짐작은 가지만, 그래도 이렇게 끝낸다는 건 1화부터 14화까지 이 드라마를 보면서 도이제에 대한 기대를 크게 품었던 시청자들에게 있어 당연히 실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한 끼에 몇십만 원 하는 정말 맛있다고 소문난 16개의 코스 요리가 나온다는 파인다이닝에 갔는데 앞에 나온 14개의 요리가 정말 너무 맛있어요. 이 14개의 요리를 셰프가 내주면서 계속 15번째 우리 가게의 메인 디쉬는 정말 엄청날 거라고 계속 말해줍니다. 이 셰프의 말을 듣고 와, 지금까지 나온 게 이렇게 맛있었는데 15번째 메인 디쉬는 대체 얼마나 대단한 걸까? 하는 기대를 자연히 갖게 됐는데, 막상 나온 15번째 요리가 양도 너무 적고 셰프가 코스 요리 1번부터 14번까지 계속 기대감을 준 것과는 다르게 기대에 크게 못 미칩니다. 이 사이코지만 괜찮아의 도이제가 바로 이런 느낌이었어요. 도이제는 이 드라마의 서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세 개의 기둥,
로맨스 서사와 힐링 서사, 그리고 추리물로서의 서사 중 추리물로서의 서사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캐릭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이제를 이렇게 끝내버렸다는 건 추리물로서 지금까지 잘 쌓아온 서사를 한순간에 무너뜨리게 되는 셈이죠. 이 드라마, 이전 편들을 보면 어떤 상황이라도 굉장히 쫄깃하게 연출을 잘합니다. 도이제가 허무하게 끝나는 상황이 의도된 연출이라 해도 도이제가 주인공들을 몰아세우다가 도리어 당하는 장면, 그냥 갑자기 상태가 동화책으로 머리를 한 대 치는 걸로 끝나는 게 과연 정말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사이코지만 괜찮아 연출팀의 최선이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도이제 역의 장영남 배우가 직전에 보여준 카리스마 넘치는 연기가 있었기에 이 허무함은 더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문영이가 도이제를 찌르기 직전 도이제의 가슴에 있는 나비를 보고 문영의 뇌리에 빠르게 어린 시절 자신 역시 나비에 의해 고통받은 기억과 또한 나비 브로치를 한 엄마로 인해 강태 상태 형제가 평생 고통받았던 기억이 지나가고 어린 문영이 나비를 찢는 장면과 다 큰 성인이 된 문영이 머리를 자르는 장면, 그리고 성인 문영이 나비를 찢는 그런 장면이 차례로 지나가면서 문영이 펜을 휘두르는데 이때 나비를 찢으려는 문영의 손을 잡는 강태의 환상이 나오며 정신 차려보니 강태가 문영이 휘두르는 펜을 잡은 장면이 나오고 대사 뒤 바로 쓰러지는 장면이 나왔다면 같은 상황이라도 더 긴장감 넘치는 연출이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바로 이런 식의 연출이 사이코지만 괜찮아가 잘하는 연출이었는데 말이죠. 도이제가 동화책 맞고 바로 끝나는 장면도 상태가 동생들을 위험하게 하는 도이제에게 갑자기 몸을 날려 보호하고 다친 상태에서 도이제와 처절한 몸싸움을 하다가 상태는 있는 줄도 몰랐던 가슴에 나비 브로치가 바닥에 떨어지고 이때 상태가 이 브로치를 밟으면서 큰 나비 작은 나비가 분리되어 망가지고 종국에는 고문영과의 개싸움으로 단련된 상태가 도이제의 뒷머리를 움켜쥐고 상태 특유의 말투이기는 하나 지금까지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정말 도이제를 죽일 듯한 무서운 어조로 내 동생들 괴롭히면 죽여버릴 거야 라고 말하면서 바닥에 내동댕이, 카메라가 그런 도이제를 비추면서 회전,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아이들, 그대로 카메라가 회전해서 다시 정신이 혼미한 도리어 상태에게 겁을 먹은 듯한 도이제, 언제 이렇게 컸지? 대사 후 도이제 실신, 카메라 다시 회전, 성인 대역으로 아이들의 모습이 바뀌어있는 연출이었다면 주인공들의 트라우마 극복과 성장을 잘 보여주면서 지금의 허무한 도이제의 퇴장보다는 그래도 더 이전의 사이코지만 괜찮아의 느낌에 가까운 연출이 가능하지도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도이제의 이러한 퇴장이 유난히 더 허무하게 느껴졌던 건 도이제의 퇴장과 함께 도이제가 가지고 있던 떡밥들 역시 너무 별거 아니게 풀린 탓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박옥란 역시 연기를 잘했다고 말하지만 대체 왜 박옥란이 빨간 펜으로 써서주면 그대로 행동에 옮겼는지 제대로 설명되지 않았고, 시골 성진시 총구석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환자를 다녀간 직후 그 환자가 자살했는데 이러면 당연히 경찰 쪽에서 누가 봐도 수상한 수간호사를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여겼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설명된 것이 없이 얼렁뚱땅 넘어가 버렸죠. 얼굴을 알아보지 못한 것도 그냥 성형을 했다는 대사 한마디로 끝나버리고요. 당연히 이 도이제가 지금까지 쌓아온 추리물로서의 서사 부분을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이시라면 이러한 도이제의 얼렁뚱땅식 마무리에 실망할 수밖에 없겠죠. 이 도이제의 퇴장 이후 이 드라마는 이 드라마가 가장 잘하는 것, 이전 상황과 대사 횟수들을 보여줍니다. 이전에 보여준 것보다 더 섹시한 문강태의 모습도 같이요. 제작진은 이 드라마에서 이런 걸 팬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걸 잘 알고 있죠. 저도 이런 대사와 상황들의 횟수와 문강태의 섹시한 모습이 반갑긴 했지만 이 작품이 스스로 추리물로서의 서사를 완전히 무너뜨려버린 상황에서 저에게 이러한 노골적이고 연속적인 대사와 상황 횟수, 그리고 주인공의 섹시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은 얼렁뚱땅 마무리해버린 추리물로서의 서사의 붕괴를 가리기 급급한 조치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한 사람의 사이코지만 괜찮아 팬으로서 정말 애정을 가지고 이 드라마를 리뷰하고 있었고 지금까지 그러한 애정을 바탕으로 이 드라마에 대해 찬양에 가까운 리뷰들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다소 비판적인 평가들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저와는 생각이 다른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같은 작품을 보더라도 저마다 살아온 경험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작품 이번 에피소드에 대해 다소 비판적인 평을 했다고 해서 비난을 하시기보다는 저와는 다른 의견을 가진 이유들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난 저의 영상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그 어떤 팬 못지않은 이 드라마에 대한 팬심으로 리뷰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이 작품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판하는 영상도 만들 수 있다는 점 알아주시고 같은 작품을 사랑하는 팬으로서 서로 존중하는 태도로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마지막 16화가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에서 말한 아쉬웠던 부분들이 해소될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 에피소드들을 생각해봐도 앞 에피소드에서 먼저 보여주고 뒤 에피소드에서 설명되는 부분들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재밌게 본 이 작품의 그 마지막에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지 정말 기대되는데요. 저는 그럼 마지막 화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노타우루스였습니다.